밤새 경기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 안 보고 주무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토트넘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 FA컵 16강 무기력한 경기 끝에 0대1로 패배하면서 탈락했습니다. 자, 이제 토트넘의 올 시즌 우승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리그 우승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고, 리그컵 탈락했고, FA컵 탈락했고, 뭐 챔피언스리그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뭐 지금 경기하는 걸로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는 뭐 우승을 넘본다는 것 자체가 조약이죠. 참 모르겠습니다. 이 도깨비, 좋게 얘기하면 도깨비인데 첼시를 그렇게 잡아놓고 하위 리그 팀을 상대로, 하부 리그 팀 상대로, 2부 리그에서 물론 셰필드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졸전 오브 졸전을 펼친 끝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너무도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결과는 이럴 수 있어요. 뭐 사실 경기 내용이 좋았는데도 지는 경우들이 왕왕 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날 토트넘은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케인 선수를 선발해서 뺐습니다. 쿨루셉스키도 뺐고 나름 이제 좀 체력적으로 안배를 하면서 선발 라인업을 짰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손흥민 선수 선발이었고요. 루카스 모라, 히샬리송, 뭐 그동안 뭐 페드로 포로 이런 선수들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가 같이 나온 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셨고, 근데 요게 좀 역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날 3톱으로 나온 선수들 모두가 팀 성적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출전 기회를 잘 못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 이렇게 모처럼 선발 기회를 얻었을 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뭐 루카스 모우라, 히샬리송, 뭐 손흥민 선수는 뭐 스타일상 뭐 본인이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악다구니를 부릴 만큼의 어떤 솔로 플레이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히샬리송하고 루카스 모우라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왔을 때 약간 어려운 위치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본인들이 슈팅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 골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샷스라도 만들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들이 전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팀에 도움이 뭐 전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슈팅이라는 것이 뭐 골이 안 되더라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0점 조절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팀의 전체적 공격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장면들로 좀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모, 히, 요 조합 정말 좀 별로였습니다. 좀 패스를 하는 타이밍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조합으로 뛴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고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물론 2부 리그 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좀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 어떤 팀의 어떤 선발 라인을 봤을 때, 그리고 나온 선수들 역시도 많이 지쳐있는 선수들은 지쳐있는 대로, 그동안 경기를 많이 뛰지 않았던 선수들은 그렇지 않았던 대로 각각의 어떤 목적이 달랐던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골도 넣지 못한 채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날 토트넘이 슈팅을 17개를 했거든요. 근데 17개 슈팅 중에서 지금 기록을 보니까 유효 슈팅이 4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부정확한 슈팅을 남발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좀 없었던. 그리고 사실 이날 셰필드가 이겼지만 셰필드가 그렇게 경기를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홈에서 경기를 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내려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토트넘을 만나서 토트넘이 최근에 경기한 걸 분석한 결과인가? 굉장히 여유 있게 거의 뭐 대등한 팀의 어떤 마인드로서 게임 플랜을 짜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만큼 토트넘이 좀 뭐랄까 수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만한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밤새 가지고 토트넘 경기가 재미없고 좀 뭔가 임팩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밤을 새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일찍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람을 전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이날 뭐 몇 차례 좋은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여전히 좀 팀 자체가 답답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너무 맥 빠진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현타가 오는 그런 시청 시간이 아니었나. 자, 손흥민 선수 주요 기록 한번 볼게요. 이날 손흥민 선수 슈팅 풀타임 뛰었고요. 슈팅을 5개를 때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3개는 블록슛, 아예 골문까지 가지 못했고 유효 슈팅이 하나 있었고요. 드리블 시도 5번 했는데 이제 3번 성공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굉장히
한 5명가량 제꼈나요? 네, 아주 자신의 어떤 시그니처를 보여주는 그런 드리블 장면이 있었고, 크로스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을 했고요. 볼터치도 거의 뭐 40번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기여도가 낮지 않은 그런 경기이긴 했어요. 뭐 리커버리도 2번 하면서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분명 도움을 줬었고, 경합 과정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또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날 굉장히 의욕적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수치가 슈팅입니다. 이번 시즌 최다 5개 슈팅. 뉴캐슬전, 아스날전 요 두 경기가 그동안에 이제 그 공동 1위였거든요. 5개 슈팅 기록을 하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5개 슈팅을 기록을 하면서 헤드트릭 기록했던 레스터 시티전보다도 슈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슈팅 4개 하고 헤드트릭 했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팀의 분위기가 다운이 돼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슈팅 타이밍을 놓치는 좀 아쉬운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어떤 그 무기력한 경기력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날도 이제 콘테 감독은 벤치에 없었죠. 스타일리니 수석 코치가 선발 라인업에서 케인을 뺐습니다만, 클루스프스키도 뺐습니다만, 결국 후반 28분에 다시 송케콜이 재가동이 됐습니다. 히샬리송 빼고 루카스 모우라 빼고 하나씩 교체를 했죠. 그래서 케인하고 콜루셉스키까지 다 들어와서 뛰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케인하고 콜루셉스키가 들어와서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뭐 나중에는 그 포로 빼고 단주마 투입을 하면서 콜루셉스키를 이제 윙백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상대가 한 골 차의 리드를 굉장히 여유 있게 잘 지켰어요. 볼 소유를 잘 해내고 또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 낮춘 상황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자기들의 볼을 어떤 소유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토트넘이 참 너무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2부 리그 2위 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런 팀한테 지냐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그 격차, 이 두 팀 선수 간의 어떤 급여라든가 이 정도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텐데, 너무도 실망스러운 경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탈리니 감독 대행의 무패 행진도 어쨌든 끝이 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날 FA컵 16강 어제 오늘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기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예상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 가장 이채로웠던 것은 4부 리그 팀이죠. 예, 4부 리그 무려 4부 리그에서도 16위입니다. 그림스비 타운이 페널티킥 2방으로 프리미어리그 팀인 사우스햄튼을 2대1로 잡고 8강에 올라갔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그림스비 타운이 FA컵 8강에 진출한 게요, 1939년 이후 무려 84년 만입니다. 정말 경사죠. 그림스비 타운.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블랙번, 번리, 셰필드 이렇게 하부리그 팀이 4팀이 8강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유, 맨시티, 풀럼, 브라이턴 이런 팀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16강부터는 재경기가 없고 이제 연장전을 치르는 그런 일정들이었는데, 어쨌든 다 깔끔하게 경기가 승패에 갈렸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8강 16강 경기 다 끝나고 나서 곧바로 8강 대진 추첨이 있었습니다. 대진을 보면 이제 셰필드, 그러니까 토트넘을 잡은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이제 블랙번 로버스가 지금 2부 리그에서 좀 4위를 달리고 있는데, 블랙번 로버스를 만나게 됐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올라갔으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대진, 4강을 노려볼 만한 그런 대진이었기 때문에 더 좀 아쉬운 그런 탈락이 아닌가. 맨체스터 시티는 이제 2부 리그 1위인 번리를 만나게 됐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풀럼하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붙는 유일한 대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부 리그 팀 그림스비 타운은 프리미어리그 이제 브라이튼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셰필드하고 블랙번까지 뭔가 이 FA컵 결승전 대진이 대충 그려지지 않습니까? 맨체스터 더비가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 이 8강전은 이제 3월 18일, 19일 현지 시간으로 양일간 나눠서 진행이 될 텐데, 아무튼 토트넘 참 우승하기 힘드네요. 0708 시즌 그 이영표 선수가 있던 시절에 그 리그컵, 칼링컵, 카라바오컵 요 대회 우승한 이후로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데, 이번 시즌도 참 첼시 꺾고 분위기 좋다 생각했었는데, 이 팀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꼬꾸라지는 그런 또 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좀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이번 경기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울버햄튼전에 손흥민 선수를 또 선발로 해서 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 뭐 다음 주 중에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있기 때문에 뭐 두 경기 안배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매 경기 고정적으로 선발로 나오던 때와 비교하면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는 어떤 마음가짐, 몸의 어떤 그 관리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토트넘이 졸전 끝에 2부 리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패배해서 FA컵 탈락했다는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뽀빠.